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태원 회장님과 대한상의 의원 직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한은의 이 행사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한은과 대한상의 공동 세미나가 이번에 4번째인데 최 회장님께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한은이 이렇게 실물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4번째 이 세미나에서는 AI를 주제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어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오래전부터 AI 생태계 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고 또 여러 일을 해주신 최 회장님을 모시는 거가 가장 전문가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이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는 데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은행과 같이 세미나를 24회째 하고 있는데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참여 많이 해주신 특히 연구원장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AI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만 해도 AI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요자로서 이렇게 봤지 전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오늘 회장님 통해서 전문 지식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마 저희 오디언스 중에서도 AI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일반적인 질문으로 좀 먼저 간 다음에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경주에서 에이펙 CEO 서밋 할 때 젠슨왕도 오시고 AI가 지금 하정우 수석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요. 특별하게 그 CEO 서밋 통해서 AI에 관해서 어떤 인상 깊었던 내용 같은 게 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CEO 서밋을 저희가 기획하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은 전부 다 AI에 훨씬 더 포커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특히 그 기술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AI라는 이 테크놀로지가 단지 옛날에 생각할 때 기술이다 혹은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지오폴리틱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모든 각 국가들의 정책과 정치 문제에도 지금 보면은 이 기술이 같이 접목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 패권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고 과거처럼 이것이 그래서 국가의 경쟁이 됐을 때는 결국은 보면 이것이 기술 주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도 중국도 그것을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다른 참여 국가나 기업들도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걸 가장 관심사로 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에이펙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각광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젠슨왕까지 와서 결국은 AI의 중요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 언어로 풀어서 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봤을 때는 그냥 에이펙, 이번에 에이펙이라는 게 한국에서 열려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도 되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 반대로 보면은 이 지오폴리틱스와 기술이 가서 맞물려서 돌아갔던 얘기가 되고 여기에 비즈니스와 경제가 다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AI의 판도 형태가 어찌 보면 국가나 기업의 모든 판도, 그다음에 경제,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지금 영향을 아주 상당히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깊게 내려가고 싶은데요. 저도 해외 중앙은행 총재 미팅도 가고 IMF 월드뱅크 미팅도 가면 나라마다 이 기술 패권 또 이 활용도 경제에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에 조금씩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위치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하수석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유니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당연히 리딩하고 있고 중국도
거의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다른 나라들은 그런 기반이 없어서 감히 경쟁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 반면에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3등의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기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한 그런 상황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일도 봤지만 이렇게 쭉 이 분야에 계신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한국의 AI 산업의 뭐 국제 경쟁력을 좀 더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생각할 때 적나라하게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질문은 가끔 받기는 하는데요. 저도 뭐 정답이 딱 같아서 현재 저도 뭐 제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전부 AI가 돌아오고 있다를 제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만나는 뭐 많은 뭐 빅텍이나 혹은 또 이 투자자들을 만나서도 물어봐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초기 단계 AI 시장과 기술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화가 어떻게 흐르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조차가 정확하게 자기 손바닥에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은 결국 이런 문제랍니다. 자꾸 지금 뭐 한국이 AI에서 어떠냐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경쟁은 그렇게 국가 단위 형태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월드컵 축구 경기도 아니고 결국은 보면 민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AI의 테크놀로지나 혹은 투자나 뭐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혹은 또 국민들이 얼마나 수요자들이 그 시장을 열고 있느냐 뭐 여기에 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라는 단위로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게 국가 대항전 형태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단지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면 그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결국 리소스를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소스의 코스트를 내리도록 하거나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하도록끔 시장에서 이 돈이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각도로 지금 쳐다보시면은 대한민국이 넣는 리소스는 그렇게 전체 나라별로 들어간 리소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리소스가 돈뿐만은 아닙니다.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뭐 가장 많은 리소스를 넣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스템 이 학생들만 1년에 350만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AI로 흐르는 게 반만 잡는다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계속 AI로 쏟아져서 계속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얼마를 넣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 10분의 1도 저희는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희의 리소스 넣는 대비 과연 리턴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게 시장의 속도입니다. 이것들이 뭔가 가치를 판단할 때 되게 미국이나 중국보다 저희의 시장의 속도가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제조 AI를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생각해서 제작해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가장 빠른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중국 상하이에 가면 6개월 안에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한 2배 정도 느리다 보니까 트라이앤 에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속도가 2배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리소스라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AI를 뭐 경쟁력이 얼마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희의 경쟁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이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들을 역이용을 할 필요성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리소스, 우리 것만 전부 맞아다가 우리가 혼자서 이걸 하겠다. 이거는 지금 별로 솔루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스케일하고 속도가 크다라는 거는 지금 당연히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AI 특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제너러티브 AI를 생각하든지 빅 플랫폼이나 모델을 생각하면 이 스케일이 필요한데 지금 하수석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AI 자체를 큰 모델은 안 갖더라도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여러 산업의 AI가 되다 보면 그쪽은 우리는 지금 2개를 다 갖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의 큰 엔진을 이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AI의 산업 경쟁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오퍼튜니티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제대로 잘 성공을 하고 뭐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1등을 해간다면은 충분히 가치 있고 저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많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의 그 얘기에 적은 리소스 갖고 넣었을 때 그게 하나도 1등이 안 되고 전부 2등, 3등 혹은 10등으로 된다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전락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키우는 기업, 이젠 아예 키우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야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리소스가 몰려 들어갈 수 있도록끔 해서 정말로 그 분야에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전면적으로 중국이나 미국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경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생각하고 이쪽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꼭 이런 포지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리소스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과 집중이 생각보다는 꽤 어렵습니다. 이게 마켓에서 그냥 자동으로 일어날 정도로 아직 저희 마켓이 이피션트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몰아서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또 이거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특혜나 다른 문제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건 적은 리소스와 갖고 어떻게 하면은 AI 전쟁에서 우리도 최소한 보면 우리의 목표인 3강이라고 생각해서 3강이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뒤에 있는 친구들이 꽤 우리보다는 비하인드에 있어야지만 3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앞에 있는 2강하고도 차이가 좀 적어져야 저희가 3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앞에 있는 2강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뭐 3강이라는 건 그 뭐 3등이나 4등이나 뭐 10등이나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미 있는 우리 경제에 기여되고 제대로 되려고 생각하면 저희의 이제 선택의 기로는 무엇인가 집중을 하고 확실하게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정도로 갖고만은 이 AI를 다루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되는 건 AI를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려면 여태까지 투자가 많이 들었다는 건 뭐 자동차나 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 상당히 저희가 돈이 많이 투자된 거를 보셨을 텐데 솔직히 그 숫자들의 0이 하나에서 심하면은 2개 정도 더 붙는 정도쯤에 지금 저희는 투자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같이 저희 전략이라는 안에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은 이 경쟁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문제는 좀 더 뒤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회장님 최근에 이 밖에서 말씀하신 걸 때 저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한 70조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70억인가요? 70조 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숫자하고 중국하고 비교한 거 보고서 재정당국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정부가 리소스를 대주면 굉장히 바람직한 면이 있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게 1인당 규모가 아니라 진짜 얼마가 투자되느냐가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도 있고 그러면 해외에서 같이 이렇게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을 텐데 그걸 하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고 모빌라이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지금 리소스를 모빌라이즈 하는 데 대한 제약 또 그 밖에 AI 산업에 저희가 정말 특화를 해서 막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뭐 전력 얘기도 하지만 다른 이런 제약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뭐,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데 외국돈이 왜 대한민국에 있는 AI에 투자를 할까요? 그건 다른 곳보다 무슨 성공 확률이라든가 무슨, 어퍼튜니티가 더 좋다라는 무슨 더 좋은 걸 갖다 저희가 제시가 가능해야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상당히 많은 투자를 대한민국도 보면은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확률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의 AI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 대한민국 AI 전략이어야만 그래야 리소스가 끌어 들어오면서 저희는 우리 내부의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케일이 훨씬 더 큰 형태의 게임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미국이나 다행은 아니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기 돈 갖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쯤의 돈과 얘기가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솔직히 거기도 시장을 이용하지 그 국가들이 일부러 자기 돈을 모아다가 하는 거는 중국의 일부 경우 빼고 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훨씬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력적인 것이 결국에 보면 매력적인 회사들입니다. 무슨 그 회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회사들이 그만큼 해외 시장에도 글로벌 시장의 어필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에너지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든지 같이 만들어내지를 않으면은 그걸 민간의 기업이 거기까지 전부 끌고 와서 전부 해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는 보면 결국은 보면 이코시스템 만드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로 하다. 하지만은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예 AI 스타트업에 관련된 기업을 따로 시장을 만들고 육성을 따로 해서라도 저희는 몇만 개 이상의 AI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AI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있는 기업과 전력만으로 그냥 이걸 치러나가기에는 꽤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각 보시면은 기존의 기업들이 이걸 해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신생 기업들이 이것들을 해나가는 속도와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또 거기에 쏟아지는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AI가 더 발전되면 1인 기업도 능력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을 포커스해서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전 요번에 젠슨왕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여러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AI 관련된 칩을 만드는 나라는 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AI 전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AI를 만드는 칩은 누가 그 맨 위에서 AI 오픈 AI가 1위가 되든 구글이 1위가 되든 거기서 싸움하는 가운데서도 이 칩에 대한 디맨드는 항상 있고 그 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피지컬 AI라든지 아까 얘기한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젊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인바이먼트는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 젠슨왕이 얘기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장점을 살려서 파이낸싱하고 해외에서 자금도 모으고 그러면은 기회를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AI 전체에 대해서 저희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급한 문제는 지금 외국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AI 버블이 있고 또 AI 기업들 간에 서로 상호 출자니 서로 사주기로 한 거와 막 서로 연결돼서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가 넘어질 때 이 시장에 큰 코렉션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우리도 지금 워낙 그 미국 주식에 투자된 포션도 많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회장님 입장에서는 AI 물론 사업하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만 AI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듣긴 하는데요. 저도 계속 대답은 했는데 저도 하나 질문을 생각한 게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이냐 아니냐 그 대상이 뭐냐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놓고 버블이냐 아니냐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 합니다. 상승 국면에 오버슈팅 하고요. 하락 국면에 또 오버슈팅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반도체도 있었고 거의 모든 곳에 보면은 뭔가 주식이 올라가고 움직였을 때 이제 인더스트리가 성장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오르는 실제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솔직히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거는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게 돈을 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투기 이
뭐 좋은 얘기로 하면 투자지만 솔직히 투기 심리가 훨씬 더 작동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저건 돈이 빠르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버슈팅 하는 그 이제 크기가 훨씬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이런 AI의 빅 트렌드에 들어왔으니 뭐 여기는 분명히 오버슈팅 돼 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어저스를 해갖고 하면은 이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갑니다라는 거죠. 단지 그동안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약간 출렁출렁은 계속 하겠죠. 근데 그건 주식시장이 갖고 있던 여태까지 네이처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콜랩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콜랩스 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게 된다면은, 근데 이 얘기는 결국 AI가 쓸데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I를 했는데 결국 AGI 형태의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발을 하고 그만큼 돈을 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의 퍼포먼스와 이 프로덕티비티를 움직여줄 만큼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되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올라갔던 얘기들이 다 아주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과거에도 꽤 뭐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라 뭐 제 기억에도 보면 DNA 맵이 나와서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뭐 전부 헬스케어 들어갔던 거의 모든 주식과 얘기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결국 보면 그 DNA 맵으로 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다라는 상황이 밝혀지면서 다시 또 다 내려갔던 적은 있었죠. AI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AI가 인간 생활에 상당히 많은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 이미 저희는 AGI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손정희 씨는 이제 AGI가 아니라 A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유형의 AI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블이라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시장을 쳐다보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아픈 데가 제일 아프다고, 회장님은 사람은 괜찮은데 주식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제 임기 중에 좀 안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저한테는 큰 걱정이라서요. 역시 다들 자기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 쪽에 이거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크게 여태까지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실제로 AI가 에이전트화가 되고 에이전트화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앞으로도 예측되냐 하면 트랜잭션을 AI가 스스로 해버리는 경우가 이제 계속 출몰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게 글로벌 경제 전체에서 일어나다 보니 실제로 보면 결제 수단과 얘기를 하는 게 AI가 쓸 수 있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결제 수단, 즉 디지털 화폐라는 것들이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여태까지 AI가 갖고 에이전트들이 그냥 그 결제하는 속도와 얘기들을 맞춰 나가려니 결국은 보면 새로운 종류의 이 디지털 화폐들이 필요로 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끌고 나오면 뭐 이게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이게 달러 베이스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미국이 어떻게 주도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만은, 이런 AI 시대에 앞으로의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과연 이 금융이 이런 식의 글로벌라이즈 전체로 되다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저희 화폐가 상당히 통용되는 이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축통화에 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무슨 새로운 저희의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AI 전략 전체로 보면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는 디펜스 전략이라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 아닐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금융이 디지털화하기가 제일 쉬운 산업 중에 하나죠. 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의사결정이 AI를 통해서 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저희 중앙은행 총재끼리 만나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상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AI 뱅커를 만들고 하는 일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라든지 대출 디시전이나 이런 거를 과연 AI가 자동으로 하게끔 허용할 것이냐, 뒤에 백업은 해도 이게 법하고도 비슷한데 판사를 AI 판사로 할 거냐, 그럴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AI 판사가 나보고 무기징역이라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냐는 똑같은 얘기로 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AI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을 과연 AI한테 맡길 수 있냐, 이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서포팅 메커니즘을 할 거다 아무리 해도 그런 견해가 좀 있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먼트 사이드는 어떤 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 지급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모든 금융이 디지털화가 될 거고, 지금처럼 현찰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미 지나갔고, 아니면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없는 화폐가 통용되는 시기는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자꾸 이렇게 좀 막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해를 하는데,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바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막 빠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막 자동으로 막 트랜잭션 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프로그램으로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머니에다가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화폐가 프로그래머블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당분간은 그런 수요에 대응을 하자는 게 저희 견해인데, 왜 은행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제도적으로 아직도 자본 자유를 안 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재산을 많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다른 이유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걸 감시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은행을 통해서 KYC라든지 이런 걸 봐서 되는 걸 보고 비은행을 가자는 게 우리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폐가 진보하는 데 따라가되 저희의 다른 제도하고 좀 보면서 가자라는 그런 견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더 큰 주제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다 열리는데 그걸 다 우리도 열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국회에서나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한 큰 틀입니다. 저희가 국민 전체가 어떤 합의가 돼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을 막기 위해서 이 자본자유를 완전히 하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 그러면 저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방식이고 우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본자유화를 완전히 허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감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어들러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3세계에서부터 우리나라 선진 사회가 되는 그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 국가의 세이빙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리사이클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중앙은행이라든지 다른 나라 이 관료들하고 많이 얘기하면 너 은퇴하면 어디 가냐 그럴 때, 나 플로리다에 집 있어, 어디에 집 있어,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사회 엘리트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해외에 갖고 있던 나라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자본자유화를 금융 발전을 위해서 허용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그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금융이 빨라지고 이런 각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만들어지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이런 규제를 가질지 안 가질지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하에서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입장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마지막하면, 지금 시간이 없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AI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LG에서 제가 굉장히 LG연구원에서 자체 내 석박사 학위도 준다고 하는 거 재밌게 봤는데, 지금 SK 입장에서는 AI 관련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포커스하는 문제는 물론 AI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저희도 도메인 난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AI 전문가로 많이 키운다, 이런 일들은 합니다만은, 저희가 유니크하게 저희 생각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젊은 친구를 영 매니지먼트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일은 뭐냐, AI 시대가 되고 AI 조직화가 좀 더 되려고 생각해서 생산성과 프로덕티비티를 빨리 더 높이려고 생각하려면은 AI를 원래 쓰고 AI가 그 안에 어떻게 사용되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는, 그걸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근데 불행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금의 올드 매니지먼트들은 그 역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젊은 친구들이 이걸 들어와서 AI 컴퍼니를 어떻게 만들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지금 저희는 이제 실험으로 과감하게 이걸 좀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적용을 하자 무조건 써보고 저건 안 되면은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돌아가서 할 수가 없다. 또 지금에 만들어진 많은 저 회사의 조직이나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들이 AI를 생각하고 만들거나 이게 전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나는 상당히 비효율과 얘기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해내고 혁신해내는 것이 미래에는 상당한 중요하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결국 AI를 쓰면서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각각의 조직이 얼마나 빨리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받아들이냐가 아마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저희도 사실 한은이 이번에 1월 달에 저희 자체 그 한은 AI를 만들어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망분리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처음으로 국정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망분리에서 벗어나서 처음 이제 저희 AI를 만드는데 저희도 목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뭐 나이로 차별은 못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AI한테 익숙해져가지고 저희 조직이라든지 업무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목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소버린 AI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느니 그래도 아무래도 리소스가 있는 기관이나 작지만 우리나라 국내 AI 산업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 퍼블릭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에서 저희가 투자도 하고 그래서 국내 모델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1월 달에 이제 저희 소버린 AI가 나가는데 이제 쓰고 나서 해외에 있는 어떤 모델보다 좋다 이런 결과가 났으면 참 좋겠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더 하시는 말씀? 네, 뭐 질문 하나만 더 드려서 잠깐 하다면은 기업 쪽에서는 이 AI에 상당히 막대한 투자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투자비를 어떻게든지 조달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이즈인지를 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아마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하면 저희 이게 뭐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은 20기가와트 정도쯤의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각하려면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어서 이걸 하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데 7년 안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년 안에 저희가 돈 들어간다는 게 얼마를 지금 얘기하냐? 1기가에 70조니까 이게 1,400조를 7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돈 집행이라는 게 이게 어떤 문제를 갖냐면 뭐 첫 해부터 70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얘기가 납니다. 이게 물론 대한민국 돈으로 다 해야 됩니까?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을 조달하고 움직이고 이 돈이 그렇게 그 한 산업과 얘기 안에 들어가야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AI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교육비나 뭐 이런 거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AI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비용만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한 1,400조 7년 정도쯤에 들어갑니까? 매년 한 200조 정도쯤에 글쎄 새로운 건지 아니 잘못하면 여기 있는 걸 갖다 있는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200조가 일로 환되면서 다른 쪽은 다 투자가 없어지는 또 이런 아주 이상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건지 혹은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팔리시와 얘기에 새로운 이 투자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건지요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를 바라보는 게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참 이게 근데 저는 사실 회장님 이 숫자 얘기하실 때 내가 기재부 장관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액수가 진짜 많은 액수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정부로서만 다 올 수도 없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와야 되는데 사실 프라이빗 섹터에서 오르려고 그러면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근데 회장님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요번에 참 그 정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가 그 지주회사의 손자 증손회사의 그 투자 지분 보유를 50%를 낮춰주면 제도적으로 좀 풀리겠지만 그걸로는 이제 이 양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니요, 그거는 뭐 그냥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1,400조를 어떻게 조달을 하고 움직여 볼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나와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로 이게 자리 잡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 기업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전체를 풀해갖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최소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이라도 제일 확보를 들어가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인프라가 깔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다른 사람이라든가 뭐 데이터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유인책이 된다. 따라서 인프라를 빠른 속도에 잘 만드는 거는 저희 충분히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저희한테 없어지고 나면은 저희는 인프라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있던 좋은 인력도 뭘 하려면 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문제가 다 저희한테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화급하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쉐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AI 산업이라는 게 특성 때문에 집중돼야 되고 스피드도 필요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금융 툴을 통해서 하나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냐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간 우리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재정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인프라나 아니면 어떤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외부 파이낸싱이나 프라이빗 파이낸싱 할 수 있게 이 코오퍼레이션은 필요한 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 있으면 풀어서 이 파이낸싱 하는 거를 좀 해야 지금 우리 경쟁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계속 대한상의 발표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이요.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이제 0%대로 내려가고 이 상태가 5년 후쯤이면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투자 안 합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돈의 속성이니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남아있다. 이 5년 안에 저희가 어떻게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서라도 성장하도록 저희 경제를 견인하고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저희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누려왔던 경제 성장이다. 많은 70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이 성장의 이 신화가 저희는 이제 다 소멸되는 또 이 상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AI라는 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여태까지 쓰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쓰는 새로운 이 아이템을 잘 딜을 해서 결국은 저희는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살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든지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AI가 되든 뭐든 이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거는 너무나 뚜렷하고요. 한국은행도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최근에 구조조정 페이퍼도 많이 쓰고 하는 게 그거고, 어떤 면에서 지금 어쨌든 AI 산업을 리드하고 계시니까 이 큰 나라 틀에서 이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서 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회장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